여기서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를 덮쳤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줄이는 사정. 일본은 90년대까지 나름 문화 대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표 문화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음악까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만 남게 됐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애니는 위기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넷플릭스로 인해서 산소호흡기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애니가 넷플릭스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애니메이터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제작사의 수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니메이터들은 대우가 좋은 중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세금 문제까지 덮치면서 일본에서 성우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으로 성우들 비명 20 넘게 폐업할 수도 있다. 내가 스톱 인보이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가 일본 성공업계에 끼칠 영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무청은 대기업의 편리성을 위해 연수입 1000만엔 하나, 약 1억 원 이하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이들의 세금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이들 면세업자는 우리의 전자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인보이스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러 오면 일반 영수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인보이스 발행만 유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성우에게 일을 주는 소속사 등은 성우에게 돈을 지불하는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만큼 성우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파이 패밀리에서 실비아 샤우드 역을 연기하는 카이다 요코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보이스가 시작되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성우의 72%가 연수입 3천만 원 이하고 면세사업자 조건인 연수익 1억 원 이하는 95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업체가 세액 공제가 안 되면 출연료를 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인보이스 발행이 안 되는 성우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성우가 53%,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답한 성우가 23%로 조사됐습니다. 성우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애니메이터 등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를 덮쳤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줄이는 사정.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사이에서 불신감이 번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을 줄이고 있고 일본 업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넷플릭스의 위기라고까지 설명하는 매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2021년 들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기획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이 통하는 개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기획이 갑자기 멈춘 예도 있어 영향은 심각하다. 꼬마라는 또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카 안부도 있다. 복수의 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개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줄이고 있다는 견해도 퍼지고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며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로 회원수 감소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부진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내의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고 있고 수년이 지나면 TV로 방송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TV를 통해서 무료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 유족의 SNS 등을 통해서 더 화제가 되기 쉬운 데다가 이를 통해서 인기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독점 작품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가 조금 더 높은 제작비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해도 넷플릭스의 노하우 부족으로 캐릭터 상품 판매 등 2차 판매가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제작비는
작아도 2차 판매가 용이한 TV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상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히트를 예상할 수 있는 작품은 TV로, 반대로 리스크가 있는 작품은 제작비를 보장해주는 넷플릭스로 보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니메이션은 인기를 얻기 힘들고 제작사들은 기존과 같이 TV 쪽에만 힘을 쏟게 돼서 여전히 애니메이션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향으로 이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들은 넷플릭스에게 돈이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은 메이저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소수의 매니아만이 즐기는 비주류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미국의 애니메이션처럼 세계적 흥행을 하며 화제가 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위기가 찾아오자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한국을 위기 극복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위기가 찾아오자 일본 애니메이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돈벌이가 될 것인가 아닌가잖아. 일본 애니메이션이 틈새 시장이었을 때는 넷플릭스 같은 배급사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해외에서도 평범하게 통용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통하는 것이 반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넷플릭스의 독점이라는 것도 이제는 유행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외 드라마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드라마는 자사 유통한다고 작년에 기사 읽었는데 한국 드라마도 세계적인 지명도는 올라갔지만 돈벌이는 넷플릭스로 흘러간다고 하니까 일본은 애니메이션 광고, 그것은 제작 흥행에만 머물지 않고 편의점이나 주유소, 게임 등 캐릭터나 관련 구조의 저변이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생각한다. 넷플릭스가 혹선처럼 진출 제작한 것은 긍정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뚜렷해졌다. 라고 생각한다. 단지 애니메이터의 저수리피나 중국으로부터 외주 등 금전 면에서는 기대하고 싶은 면이 진심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은 일본에서 히트나 주목받은 작품이 베이스. 지금 일본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애니메이션 작품이 해외에서 데이트하는 건 없을까? 대신 코어 팬이나 매니아에게만 호평받으면 넷플릭스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익에 목을 매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야 꿈에서 깼다고 할까?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나 할까? 범작을 연발하는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로부터 용돈을 뜯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012년 가을 애니메이션만 본다면 TV가 풍년인 건 분명하다. 넷플릭스의 독점 해외 드라마는 요금을 내고서라도 보고 싶은 게 있는데